예, 오늘 이 금난교회 우리 이창근 목사님과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저는 그 20년 전에 탈북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제 북한 주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그 경제적인 풍요와 또 자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은 것이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이 원래 이제 제주도 분이신데요. 일제시대 때 징병으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저희 할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골수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63년도에 북한의 선전에 속아서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이제 숙청이 되면서 저희 가족은 이제 함경남도 여덕군에 위치한 북한의 이제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수용소에서 9살부터 19살까지 이제 10년간 그런 이제 인간 이하의 그런 짐승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공부를 거의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잘했다고 그러는데요. 유년기를 이제 수용소에서 보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그때 이제 함께했던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유학했던 이제 북한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조형 교육받았고 또 머리도 좋았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그 우수했죠. 사실 저는 그때 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살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지만 그 20년이 지난 오늘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우뚝 서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우리 친구들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죠. 유학하다 온 친구들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자기 명철만 믿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 자본주의 안정것만 가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요, 실패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지 않으면 잘못된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더 망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여기 뒤에 사진도 나와 있지만 정말 북한에 살 때에는 보잘것없는 정말 벌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김정일이 그냥 눌러 죽이면 죽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에 온 것도 기적입니다. 또 대한민국에 와서 대학생활을 마치고 조선일보 기자로 정치부 기자로 제가 11년 동안 전문 기자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쓴 책이 키신저 장관이 우연하게 읽고 그 장관님이 이제 저희 책을 부시 대통령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 책을 읽고 저를 이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백악관의 이제 안보보좌관 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당신 보고 싶어 하는데 볼 용의가 있냐? 당연히 봐야 되겠죠. 제가 안 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2005년 6월에 대통령 초빙을 받고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가서 사실 너무 긴장돼 가지고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 그 보좌관이 하시는 말씀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만나고 나오지만 그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저 앞에 있고 저는 이제 그 들어가는 순간
제가 사실은 이제 신앙의 확신을 그때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느 한순간도 북한 동포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제가 그 순간에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제 앉았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앉고 제가 옆에 앉고 옆에 체니 부통령이 앉고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들이 쭉 이렇게 앉았는데요. 마치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듯이 이렇게 이제 앉은 거죠. 그래서 3분 잠깐 지났는데 대통령이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40분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에 한 일이지만 스케줄을 2개를 캔슬시키고 저를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는데 20분 동안 만났답니다. 그래서 저를 2배를 만났으니까 저를 더 훨씬 더 귀하게 대통령이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의 자리까지 올려주셨고 아마 저의 입을 통해서 북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동포들의 그 고통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저한테 그런 이제 역할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의 부시라면, 내가 부시라면 엄청난 얘기죠. 어떻게 북한을 하고 싶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발표드리기 좀 엄청난 얘기긴 하지만 내가 만약 미국의 부시라면 북한을 제가 3단계로 변화시키겠다. 가장 먼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 특히 강제 수용소를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그걸 폐쇄시키겠다. 세 번째는 이제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으로 나갈 때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사실 핵과 미사일을 없애는 방법은 그 자체만 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먼저 들어가야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 집단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폭력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는 북한 주변들이 그 정권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핵 하나 들고 미사일 들고 공갈을 치니까 이제는 북한 인민들이 그런 것보다 해서 이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포기하게 되면 북한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씨 왕조가 핵과 미사일에 매달려서 그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면 북한을 자유화시켜야 된다. 근데 그 탈북자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참 너무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북한을 경험하셨고 또 6.25 전쟁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짐작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또 지금의 북한, 옛날 북한하고 지금 북한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에는 조금 숨을 섰는데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아예 숨이 막혀버리는 그런 폭력으로 간 것이죠. 그럼 북한 정권은 어떤 정권과 비교해야 그 체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옛날에 박정희하고 전두환 때도 독재했으니까 전두환이나 김정일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박정희나. 똑같을 수가 없다. 아니 국가를 개혁 개방으로 나가고 경제를 오픈시켜서 인민들의 생활을,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킨 대통령과 국가를 폐쇄시켜서 지옥으로 만든 김수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독재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독재 요소가 있었죠, 분명.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북한하고 비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시대 때 무슨 뭐 남산 지하철에 끌려가가지고 뭐 물 고문 받고 뭐 고춧가루 물 받고 했는데 그 정도 고문은요, 북한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빨 다 부러지고
온몸에 좀 짓이겨져야 너 저 고문 좀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은. 남쪽에서의 고문 같은 거는 고문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체제에서 이 체제가 독재냐 아니냐, 이게 폭력이냐 공포냐를 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나탄 사란스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지냈던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책이었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그 책을 부시 2기 정권의 기저로 삼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내 자유의사를 밝힐 수가 있다. 그건 이미 독재국가지만 상당히 자유화된 수준입니다. 그런데 광장에 목소리가 사라지는 나라, 이거는 국민의 100%가 완전히 독재의 포로가 돼서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히틀러의 독일이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서 정적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나머지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틀러를 견딜 수 있는 그것도 저것도 남지 않았을 때 뭐가 왔습니까? 집단 광기가 왔고 집단 공포가 왔고 그 뒤에는 수용소가 생겨났고 집단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스탈린이 그랬고 중국의 모택동이 그랬습니다. 마오쩌둥이. 바로 스탈린이 저게 시베리아의 그 캠프 5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죽였습니다. 모택동 역시 중국의 라오가의 수용소 만들어 놓고요, 수십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1000만 명의 중국 농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둥서평 주석도 지주의 아들로 몰려가지고 쫓겨나갔고요. 둥서평의 아들은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우리에 숨어 있는 거를 이제 찾아냈죠. 저는 성경 말씀에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저의 그 와닿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길을 나갈 때 어떤 재앙이 내리는가, 이거를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마오가 그랬고, 지금 바로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우상의 독재국가 중에서 뭐 다 비슷비슷하지만 과연 누가 제일 쌍벽을 이루는 일일까? 지금 중국에 마오의 동상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기 둥서평 같은 사람은 자기를 우상 숭배할까봐 자기를 태워서 중국 대륙에 다 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묘지도 없습니다. 고향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지금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38,000개가 서 있습니다. 38,000개. 그 동상을 뺀 여러 가지 그 김일성, 김정일 관련 우상 숭배물 다 포함하게 되면 7만 개의 우상 숭배 물이 있습니다. 동상만 38,000개고요. 아마 통일되면 대한민국이 구리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동상 싹 녹이게 되면 구리가 넘쳐나가지고 아마. 북한같이 미친 나라는요, 지금 이래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아닌 평화시대에 저런 강제 수용소 존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려대학교의 유허열 교수께서요, 히틀러와 김정일의 차이가 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자기 능력만큼 사람을 죽였고 김정일은 자기 능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런 차이입니다. 북한에서 민주화운동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나오는 순간 본인은 죽여버리고 그 가족 3족을 다 갖다가 다 수용소에 갖다 죽여버리는데 누가 민주화운동 합니까, 거기서? 대한민국 독재요? 박정희 시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100만 군중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박정희를 반대하는 시위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요, 이 자유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국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앞에 위대한 수령을 안 붙이면 묻고 갑니다. 묻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수령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앞에 붙이는 존칭어가요, 한 38개가 된답니다. 뭐,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며, 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시며, 뭐, 부여불굴의 무슨 투사이시며,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 북한이 뭡니까? 김일성 민족,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 완전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지금. 이젠 조선민족이 아니라 김일성 민족이 됐습니다, 이제는. 김일성 개인의 민족. 그런 나라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반항은 탈북 외에는 없습니다. 도망가는 외에는 없습니다. 도망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함부로 가다가 잡히면 다 죽지 않습니까, 또? 지금 중국이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중단되면요, 북한은 붕괴됩니다. 왜냐면요, 북한 내부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보고 나서 실패할 때가 어떡하냐? 갈 데가 없습니다. 실패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 안 시킨다 하고 하게 되면 한번 해보고 갈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중국과 북한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국력을 처음 동원해서 이 북중 국경을 완전히 수용소 수준으로 완전히 봉쇄시켰습니다. 까목처럼. 그걸 뚫고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탈북자의 한 70%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자. 여성들이 탈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나 이 미주사회에 보게 되면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은 더 높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엔 한국이 더 높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북한 여성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뭐 누르면 밥이 되고 누르면 빨래가 되고, 물론 옮겨가는 것도 있겠지만, 살기가 참 편하죠. 북한은요, 엄마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쌀이 있습니까? 쌀 구하려고 산에 가서 막 떼기밭 뚜져가지고 농사 지어야죠.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 갖다 다 또 엄마가 또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무조건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가사노동을 다 짊어지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의 이 가중된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저 중국에 가보게 되면 쌀이 있다더라. 그 말 때문에 중국으로 떠납니다. 떠나게 되면요, 이 브로커들이 다 잡아가지고 다 팔아먹습니다. 100%. 지금 중국이 산업화가 돼가지고요, 농촌 지역에 남자가 없습니다. 아니,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가. 다 도치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쫙 꼴짝이를 팔려가게 되면요, 실제 있은 사례입니다. 한 여성이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집에서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3대가 그 여자를 강간하고 학대했답니다, 거기서. 여자가 없으니까 아예 본 적도 없고.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노예처럼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예? 어떤 여성은 중국의 선박에 팔렸습니다. 중국 선원들 7명이서 밤에는 강간하고 낮에는 노역시키고 하다가 병이 걸리니까 그냥 바다에다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죽어나가는 우리 누나, 여동생, 엄마 같은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수천, 수만 명이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땅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놔두고 무슨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탈북자 문제를 해결합니까? 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무슨 좌파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 목사. 무슨 목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세미나 하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문익환 목사랍니다. 문익환 뒤에는 이제 그 한상열이라는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막 좀 망언하는 사람들. 김일성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그 사람. 자기가 존경한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김동식 목사님과 우리 윤여한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 두 분이다. 우리 김동식 목사님은 그 미국 심리권자이십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를 하나 잃으시고 짝다리를 짚고 다니시면서 중국에서 그 탈북자도 한참 넘어올 때 수백 명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보위부가 이분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마대에 씌워가지고 북한을 끌고 갔죠. 북한 보위부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북한의 보위부가 전향하면 죽이질 않겠다. 이 목사님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와 비슷한 시대 때 우리 윤여한 목사님도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다가 북한이 굶는다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나와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분 역시 거기서 수백 명을 구출하다가 다행히도 보위부에 체포되지 않고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죠, 거기서. 우리 윤여한 목사님도 아마 북한의 보위부에 끌려갔으면 그 성격상 그 김동신 목사님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을까.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에 2만 3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착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만 1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런 분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분들을? 저는 그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1순위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북한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죄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해먹고 아들이 해먹는 것은 봉건주의가 아니냐. 요 말 한마디 했다는데 그게 보위부에 신고가 됐습니다. 그 다음날에 직장에 나갔는데 할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됐고 국가안전보위부 직원들이 저희 집에 몰려와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함경남도 여도권에 위치한 이제 북한의 정치범죄 수용소인데요. 사실은 이제 수용소 얘기는 제가 한 몇 시간 해도 끝이 없는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라는 것은 그 히틀러의 아우슈비츠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히틀러는 독가스로 막장 죽이지만 북한의 수용소는 굶주림과 강제 노역으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다음에 온갖 병이 걸려서 말라 죽는 거, 이 고통은 정말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도 붓고 좀 이렇게 좀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 같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왔을 때는 너무 뼈만 남아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찌는지, 살을 찌려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한 10년 지나니까 살이 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남쪽에는 다 살 빼려고 노력하는데 저같이 살 찌려고 이제 하는 분들은 참 쉽지가 않죠. 옥수수 한 줌에 소금을 먹고 14시간씩 강제 노역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영양실조가 옵니다. 그게 3단계가 있는데요. 눈주위가 벗겨지고 2단계부터는 배가 나오고 3단계부터는 살이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뼈의 가죽만 딱 씌우게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허리를 굽히게 한 다음에 엉덩이에 주먹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요, 가장 마지막에 빠진 살이 엉덩이 살입니다. 이게 살이 빠지게 되면 사람 못 삽니다. 어쨌든 대소변 못 가리게 되죠. 그래서 엉덩이에 주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 꼴짝에다가 그런 사람만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꼴짝에 그런 사람만 수백 명이 있죠. 거기는 그냥 매일 죽습니다. 매일 죽습니다. 그 골짜기마다 시체가 이제 쌓이고 또 죽게 되면 이제 몸에서 막 하얀 줄이 뿜어 나오는데
그 줄이 뭔가 했더니 이입니다, 이.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줄 서가지고 이렇게 막 뿜뿜을 합니다. 이렇게 피가 식으니까. 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가게 되면 옷을 몽땅 벗어가지고 밖에다 딱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옷을 탁 털게 되면 이가 그냥 쫙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게 이잡입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이가 많은지. 그런 사람을 거쪽에서 묻는데요. 겨울에는 이제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파서 묻게 되면 봄만 되면 이제 땅이 녹으면서 시체가 다 드러납니다. 내 친구네 누이도 나와 있고, 어떤 할아버지도 나와 있고, 그런 사방 시체죠.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온 골짜기에 진동해가지고 정신이 못 차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 대형 구덩이를 곳곳에 파가지고요. 시체들을 각지를 다 찍어가지고 다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거기다 집단 매장을 시키는데요. 이게 매해 반복이 되는 행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치범들이 하도 주워 먹으니까 수용소에 이게 무슨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쥐들이 와글와글거리는데 사람이 하도 주워 먹으니까 쥐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쥐들이 이제는 생존 방식을 바꿔가지고요. 시체를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널린 게 시체니까요. 눈 파먹고 그냥 다 파먹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요독 수용소 쥐들은 강아지만 이만하게 큽니다, 이게. 털도 아주 반짝거리고 하죠. 이걸 또 사람이 또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저 역시 이제 그런 쥐가 아니었다면 살아나오기 힘들었겠죠. 다행히도 쥐들이 많아가지고 이 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어떤 데 보게 되면요. 이게 자유하면서 이게 자유가 너무 과도해가지고 거의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아니, 술 취하면 취하면 되는 것이지. 파출소 와가지고 왜 그거 뒤집어 푸는가, 거기서? 북한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작살나가지고 그냥 납작했을 텐데, 여기에는 뭐 하도 인권이 좋으니까 수주정뱅이도 그냥 땡깡 부리고, 또 심지어는 저게 무슨 아무 죄도 없는 여성들 갖다 수십 명을 갖다 칼로 남도질러 죽이고 토막내 죽인 강호순이 뭐 이런 범죄자들. 좀 죄를 지었으면 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 죄를 진 사람은 감옥에서 TV 보고 책 보고 누구하게 있는데, 당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나라 같아요, 대한민국 보니. 그런 면에서. 북한은요, 사형수로 판명이 나는 순간부터 밥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다리 관절을 자동보청 그 뒷박 쪽으로 다 내리 찍어가지고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사형수들은 다 누워있어요. 이동할 때는 밧줄에 목을 매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죽기 전에 입에다가 솜을 틀어박았는데 자꾸 이제 솜을 내뱉으면서 김정일이 욕을 하니까 말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돌을 물립니다, 자갈을. 그러니까 입을 안 벌리니까 강제로 머리 끝에 당겨가지고 돌을 갖다 이빨 까서 그냥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이빨에 돌을 물리고 묶어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근데 군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얼마나 가벼운지 그냥 달랑 두고 납니다, 이렇게. 뼈만 남아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말뚝에 세워놓고 머리 세 발, 가슴 세 발, 다리 세 발을 이제 이만한 총알이 박힙니다, 이게. 머리가 탁 튕겨나오면 얘가 뿜어나오죠, 이렇게. 그런 공개처형 한번 보게 되면요, 무슨 데모합니까, 거기서? 데모 같은 건 꿈나라에서도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제1차장이죠. 이 사람이 김정일이 백을 믿고 국가안전보위부 내에 막강한 권력을 형성하다가 후계구도 가야 되는데 이게 걸린다니까 김정일이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했는데요. 머리 30발, 가슴 30발, 다리 30발. 그러니까 90발을 쏘는데 총알이 막 날아가니까 이제 사람 몸 있잖아요. 쭉 녹아서 내려가지고 이만한 덩어리가 됐답니다, 이렇게. 90발을 갈기니까. 그렇게 죽였답니다,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는요, 그 노르웨이에서 그 총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 막 죽이면서 도모 죽인 게 한스럽다는 그 사이코패스. 그런 놈이나 한국에서 막 그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토막 내 죽이는 그 강호순이 무슨 유원추리 같은 이런 그 약간 반인륜 범죄 같은
그런 개인이 살인마일 때에는 뭐 최고 100명까지 죽일 수 있겠죠. 하지만 히틀러, 김정일이 그런 권력을 쥔 사이코들은 사람을 얼마나 죽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금 북한은요, 거의 재앙 수준의 현실입니다. 재앙. 사실은 90년대 후반에 그 정권이 거의 끝장났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300만이 아사하고 시체가 널리고 인민군 정예군단, 이 휴전선의 정예군단들이 다 먹지 못해가지고 총을 다 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97년도에 황장엽 비서께서 망명을 하면서 그때 그분이 그랬습니다. 이제 북한이 거의 끝났다. 그래서 이제 잘하면 북한을 완전히 붕괴시키거나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갈 것이다. 북한이 반드시 도와달라고 요구할 텐데 도와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북한이 실행하면 도와주고 안 하면 무조건 끌어라. 이분이 평생을 북한에 사신 분입니다. 그냥 산 게 아니고요. 김일성의 책임 소기를 했고 김정일의 수승을 했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17년간 총장직을 지냈던 최고의 속학입니다. 이분이. 이분만큼 북한을 알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북한을 단숨에 붕괴시키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죠, 이게. 그분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국군 포로를 무조건 데려와라. 6.25 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10대, 20대 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나갔습니다. 수십만이 포로가 됐습니다. 북한에 가서. 포로 교환할 때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제가 그때 황 선생님 따로 뵙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살하고 싶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서 왜 자살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렇게 빨간 사람이 많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당연히 대한민국에 안 왔다 이게. 70대 중반 가족을 다 희생시키면서 대한민국에 온 분이신데 그분이 그때 그런 피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거 정말. 그러면서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하는 대가로 5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바로 성금으로. 4억 9천만 불이 들어갔으니까 북한이 1천만 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1천만 불이 안 들어왔다고 정상회담 하기로 해놓고 하루 딜레이 시킵니다. 빨리 입금시켜라. 그래서 1천만 불이 딱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 다음날 들어갔습니다. 그 5억 달러 현금이 그대로 유럽을 통해서 핵, 미사일 부품 다 사람들 다 활용됐습니다. 그게 그 돈이. 그 다음에요. 연간 50만 톤 이상씩 우리가 식량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미주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게 선이다. 도와주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대 들어갔습니까? 살인 강도한테 돈과 현금이 지어지면 그 강도가 그 돈과 현금을 가지고 사람이 바뀝니까? 살인마가? 살인마에게 돈과 현금이 생기면요, 살인 기술이 더 늘어나고 더 파워가 세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일에게 돈과 현금을 주게 되면 그 김정일의 그 돈과 현금을 가지고 인민을 위해서 씁니까? 그 인간이? 그럴 인간입니까? 북한 정권 구조상 외부 지원이 인민에게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조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도 우리가 모니터링 요구하니까 속임수는 씁니다. 가는 것처럼 흉내냅니다. 북한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평화라는 것은요. 전쟁을 막는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저도 잠깐 보니까요. 전쟁을 막는다는 것은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을 하게 하는 근원의 딱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적의 군대가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게 전쟁을 막는 겁니다. 아니 스스로 붕괴돼가지고 스스로 다 망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선담대는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때가 전쟁을 막는 최적의 기회였는데 쓸데없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적의 군대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핵과 미사일로. 핵실험 2번 했습니다. 북한이. 사정거리 300km, 600km, 1200km 나가는 전략 미사일을 다 배치시켰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걸 무슨 돈으로 그걸 합니까? 남쪽이 도와 안 줬으면요. 그거 못 합니다. 그런 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수가 없죠. 저기 베트남이 망할 때 남부 월남이 북부에 비해서 인구가 2배, 경제력은 한 4배 됐습니다. 군사력은 한 몇 배 됐습니다. 한미연합군이 나오면서 무기를 다 주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남부 월남이 북부 월남인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요, 미군이 빠진 순간에 북부 월남군이 쳐서 내려와가지고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단숨에. 그게 왜입니까, 그게? 타락한 자유민주주의는요, 이건 죄악입니다, 죄악. 남부 월남의 좌파들이 미군 나가라고 난리치고,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그거 환영했습니다. 그 나라가 안 망합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을 찬양하는 국회의원이, 찬양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와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산당이요, 이게 얼마나 악질인지 아십니까? 거짓말, 선동, 이거 당연할 자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공짜 하겠다, 공짜. 무상 급식하겠다, 점심. 세상에 북한도 안 한 점심 공짜를 나만이 하겠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점심밥만 먹습니까, 지금? 쓸데없이 공짜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좋대요, 또. 그러다가 망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다 공짜 한다고 하고 다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뒤늦게 공짜 타기 나와가지고요. 좌파들이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을 갖다가 들쑤셔가지고 그들 나갑니다. 제가 하나원에 가가지고 강연했는데요. 탈북한 아줌마들이 하나같이 그럽니다. 대한민국 미쳐가고 있다, 지금. 공짜 우리 믿지 않는다, 그런 거. 이미 북한 사람들은 다 망해서 다 아는 사실을 갖다가 대한민국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90년대 후반에 왔던 그 기회가 지금 다시 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은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저 김정일이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독재의 정말 결정판이죠, 완전히. 북한 정권이. 자기가 죽지 않는 한 그 정권은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치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북한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다가 거대 로마 시대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참 재밌더라고요. 그 책을 쭉 보니까 그 14권의 그 기독교의 승리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했던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냐? 그 내용을 보니까 로마 제국이 더 이상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기독교에 우지하게 됐다. 그런 죽은 하나님의 때가 그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가 온 겁니다, 그때. 바로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 때가 온 것이죠, 지금. 이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가 내려면서 그 거짓말에 진절머리하게 속고 또 속아서 지금 이제는 누구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도 안 믿습니다. 더 이상. 화폐 개혁까지 딱 해가지고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민심이 다 떠났어요, 이제는.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남쪽에다가 지금 뭐랍니까? 뭐,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갖다 타격하겠다. 이빨을 막 드러냅니다. 근데 원래는요, 무는 개는 짖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개가 막 잘 짖어요, 이렇게.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잘 짖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시끄러울 때 한 방씩 때리면 되는데, 남쪽이 겁이 많아가지고 못 때립니다, 그거 갖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 6.25 때는요, 김일성이가 사기쳐가지고 땅을 공짜로 다 뺏어가지고 자기 것처럼 다 분배했습니다. 분배해놓고 남조선에 내려간 계급적 원수들이 땅을 빼앗으러 온다고 사기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민군대가요, 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땅 때문에 전쟁 싸러 나간 거거든요. 이제는 북한의 인민군대가 지킬 땅이 없습니다. 고향에 가봐도 굶어 죽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요즘 북한의 군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고향에 있는데 부모도 못 지키는 나라를 내가 왜 지켜야 되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 절대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전쟁하는 순간 북한 내부가 폭발해가지고 뒤집어집니다, 이제는. 이젠 하나님이 북한의 붕괴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게 빨라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우리 윤유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한 20년 동안 탈북자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는요, 외부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북한 내부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이집트, 뭐 튀니지 이런 국가들이 변화됐습니다. 미국의 CIA도요, 중동 지역의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권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삶을 전혀 안 본 거죠. 바로 민중이 깨닫고 바뀌니까 세상이 바뀝니다. 바로 북한도요, 이제 조금만 우리가 예배에서 충격만 주게 되면 그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시키기 전에 복음화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평생을 김일성, 김정일을 아버지로, 신으로 믿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그 우상 숭배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영적 공백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적 공백이.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북한에는 온갖 샤머니즘, 뭐 무슨 무당까지 창궐해 가지고 막 구판까지 벌리고 있답니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심지어 김정일이도요, 어디 움직일 때는 유명한 점쟁이를 세워놓고 점쟁이가 길을 알려줘야 움직인답니다. 김정일이가 그러니까 당 간부들 다 그래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요, 점쟁이 창궐해가지고 다 정보로 갑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지금 용을 다 썩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미주교회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요, 뭐 선교는 다 좋은 겁니다. 여기 뭐 중남미 선교도 가고 동남아 선교도 가고 다 갑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가족과 이웃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족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딴 데 가서 누구 구합니까, 지금? 저 북한 동포들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우리 다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이 저렇게 다 고통받고 있고
영원히 썩어 가고 있는데 그 가족을 내팽개치고 어디 가서 선교합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미주 교회가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뿌리를 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사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라디오를 북한에 보내자. 저도 북한에 있을 때요, 라디오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듣다 보니까 마치 무슨 마약 중독된 것처럼 빠져가지고요, 하루도 안 들으면 뭐가 이상합니다. 매일 듣다 보니까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라디오 한 대가 북한 주민들의 삶,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주변으로 한 1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국동방송의 김장한 그 목사님께서 국동방송이 원래 이제 북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BS 한민족 방송이 500kW로 북한을 가는데요. 국동방송이 300kW입니다. 하지만 10시부터 2시 사이에 북한으로 가는 그 시간대는요, 안테나가 뭔가 북한으로 향합니다. 그때는 500km 이상 출력이 갑니다, 북한으로. 그 출력이면요, 북한 전 지역에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 거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 그 지금 얼마 전에 무슨 과기대인가 뭔가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과기대 지어가지고 북한 선교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사기입니까, 지금 그게? 북한에 대학이 없습니까,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 김치공화 종합대학, 경공업대학, 무슨 대학. 대학이 너무 많아요, 북한에도. 너무 많습니다. 다만, 핵과 미사일과 사이버 테러, 첨단 군사 과학에 필요한 대학이 없을 뿐입니다. 그 대학을 무슨 과기대란 이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 대학을 제대로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들이고 돈 내서 만듭니까, 그 대학을? 그 대학 지어놓고 그 중간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갖다 또 박아놨습니다. 우리가 그러자고 돈 모아서 보냈습니까? 그 과기대 짓는데, 제가 캐나다에 가가지고요, 어떤 작은 교회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40만 불을 그 과기대에다 지원했답니다. 몇 년 동안. 40만 불. 그러니까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 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6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거기 간 것 같아요. 라디오 사역은요, 1000불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걸 알게 되면요, 바꿔야 됩니다. 단호하게. 아직도 과기대 때문에 헛돈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300만이나 굶겨 죽인 김정일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가 친구다. 이게 말이 됩니까? 히틀러가 나 친구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요,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 정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북한하고 싸워도 우리가 이깁니다.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북한으로 간다면 충분히 북한의 우상숭배는 붕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북한에 라디오 보내는 사역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유한 목사님 돕게 되면 우리가 이제 후원받아서 북한 내부에 10만 대의 라디오를 뿌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대 라디오가 뿌려지면요,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한 3년 안에 북한 정권의 변화, 붕괴를 목표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